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배우는 이제 고교 과정에서 좀 정형화되는 것들을 이제 오메가라고 하는 거지, 사실은 이제 다른 허근들도 이제 뭐 x의 5제곱 마이너스 1도 우리가 오메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얘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오메가예요. 그래서 보니까 x의 세제곱이, 그치 석현아?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치, 이걸 만족해주는 우리가 오메가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 이 3차 방정식을. 그쵸? 그래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a라는 친구는 가만히 보니까 이 근이긴 근인데, 이 허근들을 말하는 건데 1 플러스 오메가와 오메가 제곱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디까지 더한 거예요? 오메가 8제곱까지 더한 값에다가 우리가 또 뭘 한 거야? 똑같이 1 더하기 오메가 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메가 어떻게? 바의 8제곱까지 우리가 다 곱한 값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맞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뭘 구해야 되냐면 A와 B의 값을 구해야 되는 건데, 그럼 A의 값과 B의 값을 따로따로 구해갖고 우리가 연산을 할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A 값 따로 B 값 따로 우리가 A 값과 B 값의 곱이라는 거를 표현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얘가 좀 더 간단한 식이 되는지를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오메가의 값들을 따로따로 각계전투를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친구를 통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1 플러스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라는 친구가 항상 0이 되게 만들어주는 그거죠? 맞죠? 이게 맞죠?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니 이게? 아, 그러네요. 요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요 친구만큼을 우리가 이제 뭐로 볼 수 있는 거야? 2 오메가로 볼 수 있는 거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얘가 0이니까 양변에다가 우리가 2 오메가를 더해야 되니까 여기도 2 오메가가 되는 거고요. 그럼 요 부분을 조금 끄집어내서 우리가 확대를 좀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은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1 플러스 오메가 제곱도 결국에는 몇 오메가랑 똑같은 거야? 2 오메가랑 똑같은 거고요. 오메가 세제곱하고 오메가 네제곱하고 오메가 5제곱을 갖다가 우리가 연달아서 더해도 세제곱으로 묶으면 되는데,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오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얘네들이 다 지워져 안 지워져? 그럼 6제곱하고 7제곱만 남는 거네요. 그래서 6제곱은 우리가 6, 7, 8 3개가 남는 거예요. 그럼 얘도 어떻게 되는 거야? 그치. 오메가 6제곱하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7제곱하고요. 오메가 8제곱이 되니까는 이 새끼를 너네 말대로 원래는 이제 오메가 세제곱으로 묶으면은 오메가 6제곱으로 묶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오메가 6제곱이 1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묶어버리면은 결국에는 1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 되니까 얘는 다시 우리가 2오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야? 2오메가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여기는 2오메가가 되면은 뒷부분은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야? 2오메가 바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얘하고 얘는 서로 무슨 관계에 있는 거야? 우리가? 그렇지. 우리가 걸레 관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4 곱하기 오메가와 오메가 바라는 친구를 갖다가 너야 인마. 자,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곱해주면은 실제로 여기서 두 군의 우리가 합이요 1이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고, A 값이 얼마가 나온다? 4가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메가의 확장을 계속 해주셔야 되고요. 이쪽 파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얘를 갖다가 이제 연산을 해줘야 되는데, 뭐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지금 여기에 요 두 부분을 갖다가 1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은 0이라고 했으니까, 맞아요. 양변을 우리가 오메가로 나누게 되면은 오메가 분의 1 빼기 1 더하기 오메가가 0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그럼 얘는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냐? 요거에 마이너스를 붙인 게 되는 거고, 얘가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다 보니까는 이 새끼는 뭐가 되는 거예요? 뭐 오메가가 되겠네요. 그쵸?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값도 다 처리를 해주시면은요, A의 값하고 B 값을 구하는데 별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딴 거 질문 있나요? 저 통분해. 이거 통분하셔도 됩니다. 얘를요, 그렇죠. 오메가 세제곱으로 통분하셔도 되고요. 그건 0대. 그 다음에 또 질문. 주의 118번 문제를 보시면 얘 모든 실근의 역수합을 구하래요. 그래서 원래 이거를 갖다가 개수를 뒤집으면 근들이 역수가 된다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은 거기에는 허근도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지양해야 돼요. 그냥 모든 근의 역수의 합을 구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20x의 4제곱 플러스 2x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는 그냥 모든 근의 합은 이 상태에서 모든 실근이 아닌 근의 합은요, 우리가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4차 방정식에도 도입할 수 있으니까는 10분의 1이 되는 거라고. 근데 답이 10분의 1이 아니잖아. 맞아 안 맞아?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냐, 주어진 녀석이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이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x의 4제곱 마이너스 4x의 세제곱에다가요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0은 0이라는 녀석의 4차 방정식에서 맞죠? 실제로 이 근의 모든 실근을 그럼 실근을 구해야 되니까 얘를 인수분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인수분해 중에서 우리가 3, 4차 방정식은 대부분 이 인수분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인수정리라는 거를 이용해서 인수분해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지요. 그래서 양변에다가 우리가 적당한 최고차항의 약수분해 상수항의 약수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처리한 값들을 집어넣어서 얼마를 집어넣어봤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몰라 샹 2 집어넣어요? 아니요. 안 되냐? 2 집어넣으면 0 안 나와요? 답지 봐봐 이제 빨리. 얼마 나와? 1 집어넣으면은 아이씨 2 집어넣으면은 16 빼기 32 더하기 12 더하기 4 마이너스 20이 돼요? 안 되네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4. 4요? 아이씨 차원가 없어져요. 4 하면. 4 하면 어떻게 되냐? 100 안 되네. 안 돼. 4도 안 돼요 이거? 4 안 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안 되겠구나. 4가 안 돼요? 잠깐 4 한번 해봅시다. 마이너스 4 더 안 되고? 안 돼. 4도 안 돼요? 4 하면은 4. 그럼 5 해야 돼요. 5 하면은 625에다가 125에 4배 하면은 1000이냐? 지랄이네. 그 다음에 25에다가 3 곱하면 125에 4배면 125에 500 아니에요? 600 아니에요? 500. 125에다가 4배 하면은 500. 아 500이에요? 네. 그 다음 플러스 75 되고요. 안 돼. 플러스 10에다가 빼기 20 되면은 안 돼요.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이 새끼가? 마이너스 4 아니야? 마이너스 4? 그럼 얘가 지금 인수정리가 지금 되는 상황이 아닌 거네요 이 문제가요. 그쵸? 이 문제가 인수정리가 되는 상황, 인수분해가 그러니까 인수정리로 인수분해를 하는 경우가 안 되는 거잖아. 네. 그럼 딴 걸로 바꿔야지. 돌려 씨발. 지금 얘를 갖다가 적당히 우리가 항을 묶어 봅시다. 답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4차 방정식인데 얘는 보기차는 아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당히 어떻게 하냐면은 완전 제곱 꼴로 바꿉시다. 완전 제곱들이 나올 수 있게. 이 친구랑요 누구랑 묶을까? 이 친구랑 묶으면 x 제곱 마이너스 2x의 전체의 제곱을 하면 x의 4제곱 마이너스 4x의 세제곱이 뜨지요. 근데 거기에 4x제곱이 더 생기니까 빼기 4x제곱을 해서 빨간색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쪽에 있는 친구들요. 여기는 좀 그렇게 하겠네. 그럼 이쪽에 있는 친구들은요. 우리가 어떻게 묶을 수 있을까? 얘를 갖다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3x제곱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플러스 3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20이 되는데 문제는 이쪽 파트가 이제 연산을 통해서 마이너스 x제곱으로 다시 꾸밀 수가 있죠.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식변형을 해줘야 되는데 x제곱 마이너스 2x의 전체의 제곱에다가 그럼 얘가 이제 뭐냐면은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마이너스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까지 같이 묶어버리시고 20은 0이라고 놓게 되면은 이 친구를 우리가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에서 치환을 통한 인수분해가 가능해져야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 문제가 인수정리를 먼저 시도하는 거는 맞다고 봐요 저는. 그치? 그래서 인수정리를 갖다가 우리가 시도를 했는데 이게 이제 실패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식변형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하자? 해결을 하자. 이런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임의의 값을 직접 너희들이 넣다가 당황스럽게 안 나온다. 0이 되는 값이 그랬을 때에는 직접 우리가 얘를 적당하게 식변형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 식변형이라는 게 참 애매하죠. 그치? 상황에 맞게끔 문제의 식을 갖다가 항상 바꿔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식변형을 할 수 있는 방법이랑 무한가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너네들이 끄집어내서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정리를 하시면 문제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a-4랑 a 플러스 5인가? a-5랑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a-5랑 그 다음에 a 플러스 4인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되다 보니까 요 친구도 0이 돼야 되고 요 친구가 0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요 친구 아니면 요 친구 중에서 우리가 실수가 되는 부분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판별식을 여기를 쓰시게 되면 여러분 알다시피 허근이 나오니까요. 요 친구에서 우리가 실근을 갖는 건데 그 모든 우리가 뭘 구하라는 거야? 역수의 합. 실근을 구해서 그거의 역수의 합을 구하라는 거지. 여기서는 이제 그런 스킬 발휘해줘도 되죠. 마이너스 5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의 두근이 이 실근의 역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쓴다면 답은 마이너스 5분의 2가 직접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실근의 역수의 합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여기는 근이 2개밖에 없잖아. 실근이든 허근이든 그쵸? 그러니까 그 근 2개를 역수를 취해서 더하는 거는 우리가 개수들을 뒤집어 갖고
놓으면 얘의 근의 역수가 얘가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친구의 근을 우리가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이 친구의 근들은 우리가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이 되는 게 자명한 사실인 거죠. 맞죠? 근데 이렇게 갈 수는 없었던 이유가 이 친구의 x의 값들은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은 이 친구에서 우리가 역수를 취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게 되면은 여기에 분명히 무슨 근들이 있어? 허근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근과 허근을 모두 더한 10분의 1을 답으로 쓸 수는 없잖아. 그래서 문제에서 모든 실근과 허근을 다 더하세요. 그러면 그냥 바로 10분의 1로 쫙 두 줄 만에 뽑아버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실근 부분만을 찾아서 뽑아내야 되고 실근 부분에 해당되는 2차 방정식의 해들의 역수인 부분을 찾아서 뽑았다 보니까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뒤집는 그 스킬들은 우리가 요 후반부에 가서 적용시켜줘야 되는 거지요. 자, 요 연결고리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찾냐 하면은 우리가 주어진 3차 방정식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3차 방정식이 이렇게 쫙쫙쫙쫙쫙 나오는데 그쵸? 문제는 이거에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 자체가 그냥 실근이 아니라 무슨 근을 갖는다는 얘기야? 정수인 근을 갖는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서로 다른 세 개의 양의 정수. 그쵸? 일단 정수나 자연수 조건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단원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부정 방정식을 굉장히 강력하게 의심해 볼 만한 이 단서가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서는 3차 방정식을 갖다가 양의 정수라는 사실만 갖고 m과 n의 값을 갖기에는 우리가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또 여기서 m이라는 녀석은 그냥 실수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갖고 간 거야?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겠죠. 뭘 알아야지 뭘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세근의 합이 12라는 거를 하나 알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엇갈려서 곱한 녀석들의 우리가 교대한 친구들의 합이 얼마다? m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세 번째 알파와 베타와 감마가 m 플러스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연결고리는 어디에 숨어 있는 거냐면 여기도 똑같이 4와 4를 더했을 때 우리가 둘의 좌변이 서로 같다는 데 연결고리가 숨어 있는 거였죠. 문제가. 일단은 1번을 가지고 풀 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들 어쩔 수 없어요. 얘네들이 부정방정식이기 개념이기 때문에 양의 정수, 그쵸? 즉 자연수 조건을 이걸 만족해주는 알파, 베타, 감마의 값들을 구해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보면은요. 1이 있고요. 근데 서로 다르다 그랬으니까 생각보다 경우의 수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맞죠? 다르구나. 그쵸? 너는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않냐? 근데 우리 간만에 이런 거 해볼까? 야, 알파랑 베타랑 감마랑 더한 게 12야. 근데 알파하고 베타하고 감마는 1 이상의 자연수래. 여기 만들어질 수 있는 순서상이겠어. 어떻게 구하면 돼? 알파를 A 더하기 1로 보고, 그렇지. B 더하기 1로 보고, 그렇죠. C 더하기 1로 보면 되는 거니까. 맞아. 그러면은 우리가 정수 조건으로, 의미 아닌 정수 조건으로 바뀌잖아.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뭐가 되는 거예요?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9가 되는 거고, 우리는 그러면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순서에 상관없이 9개를 갖다가 뽑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예요? 11 컨비네이션 9. 다시 말하면 11 컨비네이션 2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근데 얘는 이제 서로 다 다르다 그랬으니까 서로 같을 때의 경우들을 빼주면 우리가 이거의 순서상의 개수도 사실은 나와요. 그쵸? 55개인데 얘는 훨씬 적죠? 서로 같은 걸 여기서 다 빼줘야 되니까. 그쵸? 간만 또 이 생각이 드는 이런 거 했죠, 우리? 이게 이제 3월달, 고3 되면 3월달 모의고사에 무조건 등장합니다. 그래서 얘 이제 얘기합시다. 1, 2. 그 다음에 얼마야? 시발, 얼마야? 1, 2. 9, 그 다음에 또 하나씩 합시다. 246, 246. 246. 246, 그치. 264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3, 4, 5도 있어요. 됐죠? 근데 4를 넣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8이 돼야 되기 때문에 4, 2, 6이나 4, 3, 5나 4, 1, 7도 되나요? 4, 2 아까 했네. 그쵸?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여러분들이 좀 노가다성을 짙게 띄면서 직접 이 7개들을 다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4개 만들었죠? 그럼 또 뭐가 있는 거야, 이게? 5가 되면은 7이 돼야 되니까는 5가 되면은 나머지가 7이니까 5, 1, 6도 되는 거네요. 네. 분석 구테타. 그쵸? 5, 1, 6 가능하지요? 아닌가? 되죠? 그 다음에 또 5, 1, 6 되고 또 7이 돼야 되니까 5, 2 5도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네. 같은 거니까. 그럼 5, 3은 여기 있네요. 네. 5, 4는 같아서 안 돼요. 있네. 5가 같으면 5, 6도 있고요. 그럼 6으로 넘어갈까요? 6인데 6을 만들어야 되니까 6, 1호 있어요. 있어요. 6, 2, 4는 있어요. 6, 3, 3은요? 6, 3, 3 안 되죠? 6, 4, 2도 안 되고요. 6, 5,
앞에 있어요. 1도 안 되고요. 없네요. 그러면 씨발 8로 넘어가야지. 8 1 아니 7을 가야지 7. 7을 해야 되는데 7은 5가 되니까 7 7 1 4 점 7, 2, 3 없어. 7, 2, 3은 없잖아. 그래서 7, 2, 3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로 넘어가시면은요. 4가 되니까 8, 1, 3. 1 3 그 다음에 없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둘, 넷, 여섯, 7개 나와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2번과 3번의 관계를 표현을 좀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요거와 요게 서로 같음을 만족해주는 우리가 알파, 베타, 감마의 값들을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와 베타와 감마라는 친구가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감마 더하기 베타, 감마 플러스 4가 나오게 만들어주는 값들을 얘를 갖다가 우리가 순서에 맞게 다 집어넣어 준다면 이해 가요? 근데 가끔 어떤 친구들 그러더라고요. 이 문제 풀더니 선생님이 알파, 베타, 감마 순서 바뀔 수 있잖아요. 물론 바뀔 수는 있지만 여기서는 알파, 베타, 감마가 정확히 어떤 녀석들이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순서 바꾼 것까지 신경 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문제를 우리가 풀어내시면 순서상 중에서 여기서 되는 게 바로 뭐냐면은 2, 4, 6이라는 하나의 값이 나오고요. 나머지는 다 탈락이 되는 거를 직접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정방정식 파트는 여러분들한테 노가다성이 굉장히 짙은 건데 그렇다고 이 노가다성이 짙은 게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때 넘어가셔서 지수나 로고 풀 때도 그렇고 어떤 하나의 연산을 할 때 부정방정식을 갖다가 가끔 섞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고1 때 굉장히 많이 줘요. 어렵게 낼 만한 구석이 없을 때에는 항상 부정방정식을 갖다가 굉장히 선호하죠. 자, 해봅시다. 121번 보시면 AX의 세제곱에다가요. 문제가 뭐라고 써있냐면은 2BX제곱이에요. 우리가 플러스 4BX 플러스 8A가 0이 되게 만들어주는 X의 값에 서로 다른 세 정수를 근으로 갖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3차 방정식인데 근들이 모두 다 정수래. 그럼 이 3차 방정식을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인수정리라는 걸 이용해 보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A와 여기 A가 있다는 걸 느끼고 8과 마이너스 8이 되는 순간 지워질 거고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마8과 여기 8이 되는 순간 지워지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2를 집어넣는 순간 0이 된다는 사실을 알므로써 우리가 이 친구를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는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어쨌든 그럼 최고차의 개수는 A가 될 거고 그럼 여기에 또 다른 정수인 두 개의 근을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한 정수를 알파 한 정수를 감마라고 베타라고 놓는다면은 그때 우리가 방정식을 거꾸로 이렇게 작성을 해볼 수가 있겠죠. 맞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는 그럼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때 이 정수인 근을 갖다가 마이너스 2와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갖는다고 했으니까 얘를 전개해서 개수를 비교하는 것도 상관은 없지만 결국엔 그거랑 똑같은 얘기가 뭐냐면은 이 친구 첫째 줄을 보고선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쓰겠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2라는 친구와 알파라는 친구와 베타라는 세 근을 갖다가 우리가 몽땅 더한 거는 마이너스 A분의 2B예요. 그럼 사실은 얘는 문자가 동시에 4개가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한테 처음부터 얘를 막 사용할 수는 없어. 일단 대기는 시켜놔. 두 번째는 뭐냐면 쓸만한 가치가 있는 게 내가 봤을 때는 얘야. 왜? 실제로 어떤 딱 떨어지는 값으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세근의 곱에서 우리가 뭘 찾아낼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전에요.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라는 서로 엇갈려서 모두 다 더한 값도요. 뭐가 되는 거니? A분의 4B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마지막이 좀 중요한데 알파와 베타와 감마를 모두 곱해놓은 거는 우리가 마이너스 2분의 2니까 마이너스 8인데 알파가 아니었죠? 이 새끼가 얼마였죠? 마이너스 2였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일단 부정방정식을 먼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베타 감마가 섞여나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야. 그치? 알파 베타가 있나요? 아 그렇죠. 씨박.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니까 알파 베타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가 된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알파 베타가 서로 무슨 근이라 그랬어요? 정수인 근이라고 얘기를 한 거 맞아 안 맞아? 네. 맞죠? 네. 그럼 실제로 이걸 만족해주는 정수를 우리가 순서상으로 표현해주면 알파가 1이고 베타가 4인 경우랑 맞죠? 그 다음에 알파가 얼마? 마이너스 1이고 베타가 마이너스 4인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가 2이고 베타가 2거나 알파가 마이너스 2이고 베타도 마이너스 2인 경우들이 있는데 서로 다른 정수라고 했으므로 얘는 버리고 가는 거지. 됐어요? 예. 됐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요러한 케이스와 두 번째 요러한 케이스로 상황을 나누어서 문제에 다시 여기에 접근을 해보는 거지요.
이해가요? 무슨 말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고난도 문제들 풀면서 여러분들 느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또 상황들을 직접 너네들의 힘으로 나눠줘야 되는 것들. 아, 이런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 자, 이 경우도 풀고 이 경우 풀고 이 경우 풀게. 요게 이제 30번 문제의 전형적인 스타일이고 고3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은 고1 때부터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첫 번째 케이스라고 보시고요. 요 친구를 우리가 두 번째 케이스라고 이제 보시면은 첫 번째 케이스를 1번과 2번에다가 대입을 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값들을 보면 3이라는 친구는 케이스 1에서 그쵸? 다 더했으니까 1과 4를 다 집어넣어서 더해버리면 우리가 3이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a분의 2b가 된다는 사실과 동시에 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값들을 다 집어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에 4를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6이 a분의 얼마가 되는 거예요? 4b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됐나요? 그래서 요거 정리해 주시면은요 우리 마이너스 3a가 2b가 된다고 얘기를 하면 되고요. 이 친구는 마이너스 6a가 4b가 되는 건데 양변에다가 2를 곱하면은 시발 결국에는 같아지는 거네요. 네. 그럼 일단은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거네 여기서. 그쵸? 조금만 이제 노가다 걸걸요? 그러면 이제 3의 배수예요. 어느 게? A가 2의 배수, 어. B가 3의 배수라고. 물론 여기서 그렇죠. 그런 걸 얻어가야지. 여기서 이거 두 개를 연립할 수는 없겠네요. 그럼 얘는 그냥 지워. 그럼 얻을 수 있는 건 이거 하나야. 맞죠? 그래서 너네가 알 수 있는 게 A가 뭐의 배수가 된다는 거야? 2의 배수가 되면서. 맞아요. 왜? B라는 우리가 자연수의 2를 곱한 거고 B는 우리가 뭐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야? 3의 배수의 형태가 돼야 되는 거네요. 근데 지금 뭐 구하라는 거냐? 문제를 보니까는 순서상 A, B의 개수를 구하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 근데 A하고 B의 절대값의 범위를 줬다는 얘기는 A, B의 범위를 준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A라는 친구가 그러면은 50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50까지가 되는 거고요. B값도 마찬가지로 50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50까지가 되는데 A와 B라는 친구의 이때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맞죠? 근데 4B는 어디서 온 거예요? 어느 거. 나 이거를 여기다가 넣은 거야. 여기다가도 넣은 거고 알파 베타를 구했던. 그렇게 가는 가서 나온 녀석의 값들을 A와 B에 대한 관계식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A와 B라는 녀석의 범위를 알고 있고 A와 B라는 녀석의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야? 특징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5일 때는 근데 여기서 3의 배수를 찾아줘야 되는데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 곱하기 18은 안 되는 거네요. 17부터 되는 건가요? 이렇게? 16. 마이너스 3 곱하기 16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 그래서 쫑쫑쫑쫑 이쪽은 마이너스 3 곱하기 3 곱하기 17까지 오는 거니 이렇게? 16이요. 17하면 50을 아 그래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럼 여기서 0은 되면 안 되는 거지 지금. 네. 그쵸? 그럼 여기서 16개 나오고 여기서 또 몇 개 나와? 16개 나오는 거야. 그럼 순서상의 개수가 B값 자체가 32개고 얘는 더 많이 나오더라도 어쨌든 B가 32개니까 얘는 몇 개로 인정해야 되는 거야? 32개로 인정을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A는 2의 배수고 B는 7의 배수니까 7의 배수의 개수만 찾아주면 되잖아. 그럼 7의 배수만 개수만 찾아주면 마이너스 7부터 시작해서 7, 5, 7에 35, 6, 7에 47, 7에 7도 되네요. 이때는. 그래서 1부터 7까지 이렇게랑 또 여기 1부터 7까지랑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총 여기는 몇 개 나오는 거냐? 우리가 14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더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냥 끝났네요. 여기서 그냥 순서상의 개수 구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FN이라는 친구가 여러분들이 얘는 어떻게 했니? 그럼 숫자를 직접 대입하면서 규칙을 찾았어요, 여러분들? 네. 그쵸. 숫자를 대입해서 이제 규칙을 찾았다고 하시면 어쨌든 FN이라는 요 하나의 식 자체가 어떻게 표현이 된 거냐면은 우리가 오메가 바의 n제곱에 오메가 바의 n제곱에 1을 더한 거랑 그 다음에 오메가의 2n제곱이랑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건데 일식을 대입해서 넣고 문제를 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새끼가 1일 때랑 2일 때랑 3일 때까지로 다시 또 4일 때랑 5일 때랑 6일 때까지로 순환을 하면서 계속 돌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1일 때는 2제곱, 2일 때는 4제곱, 3일 때는 6제곱이니까는요. 실제로 얘를 1, 2만 넣어보더라도 오메가 제곱과 오메가 4제곱, 오메가 6제곱, 그 다음에 오메가 8제곱 이렇게 가는데 뭐 아시겠지만 오메가의 6제곱도 1이 되니까는 이 값하고 어떤 값? 이 값이 서로 어때요? 같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오메가의 4제곱과 오메가의 10제곱이 같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오메가 6제곱과 오메가 12제곱도 서로 같다는 걸 알 수 있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얘의 값 자체가 실제로 여러분들 3개 단위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해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여러분들이 3개 단위로 뭐가 되더라?
반복이 된다는 냄새를 먼저 맡고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시지만 F1의 값과요. 그러면은 3개 단위로 반복이 되다 보니까 F4의 값과요. F7의 값들이 서로 계속 같아 나가줘야 되겠지요. 물론 이 방송 듣는 친구 중에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친구들은 실제로 1, 2, 3들을 넣어보면서 그 규칙을 찾고 그러다 보면서 여러분들이 꼭 느끼셔야 될 게 이 문제를 풀고 나서 오메가에 대한 이야기들은 최소 3개 단위로 여러분들 반복이 돼요. 물론 6개 단위로 반복되게 만들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기본 3개로 계속 돌아가는 느낌의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왜?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근데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인 경우는 6개 단위로 주로 돌아갈 확률이 좀 크겠죠. 이건 안 풀어드려도 되나요? 그러면 굳이? 그래서 F1, F4 이렇게 갔고요. F2, F5 이렇게 갔고요. F8, 그 다음에 F3, F6 이런 식으로 값들이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변의 길이를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놓치게 되면은 두 개의 밑변 한 놈을 X, 한 놈을 Y라고 놓으면 제일 먼저 피타고라스를 쓰면 이 그림의 상황에 맞게끔 여러분들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그렇지 66에 36이라는 식을 하나 얻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넓이인데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X와 Y를 곱한 거랑요. 둘레에다가 내저번의 반지름을 곱한 거랑은 서로 같아요. 2분의 1을 서로 약분했다는 가정하에. 그러니까는 X와 Y를 곱했다는 얘기랑 둘레라는 친구 X 더하기 Y에다가 6을 더한 다음에 내저번의 반지름 1을 곱한 거랑 서로 같지요. 그래서 얘네들을 연립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얘도 2차고요. 얘도 2차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변변배갖고 상수항이란 최고차항을 막 제거하는 것들도 예전에 많이 나왔던 건데 얘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치환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X와 Y의 자리를 바꿨을 때 그 시계값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X 플러스 Y를 뭐 UV라고도 하는 선생님들이 있고요. 그냥 뭐 아니면 그냥 편안하게 A, B라고 놓고 우리가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식을 A제곱 마이너스 2B가 그쵸? 36이다라는 하나의 식과 그 다음에 우리가 B는 A 더하기 6이다라는 하나의 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A와 B의 값을 통해서 다시 X와 Y의 값들을 도출해내면 되겠지요. 됐나요? 그래서 이건 조금 복잡한 문제지 문제 자체를 푸는 게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부등식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123번이요? 자, 123번은 얘들아 이건 알아 승준아 이렇게 알아먹었어? F1과 F4와 F7이 같아야 되는 거?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1제곱, 2제곱, 3제곱 그 다음에 4제곱 1제곱일 때랑 4제곱일 때랑 계속 똑같아. 얘도 2제곱일 때랑 그 다음에 8제곱일 때가 값이 똑같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가는 거고 이렇게 그럼 F2랑 또 누가 같아요? F5랑 그쵸? 그 다음에 F8이랑 이런 식으로 계속 값들이 같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F3이라는 친구와 F6이라는 친구와 F9라는 친구가 계속 이렇게 같게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그쵸? 우리가 F1, 2, 3, 4, 5, 6, 7, 8, 9, 10, 11, 14, 15 이렇게 구하라 했잖아.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7 이렇게 봐도 돼요. 그냥 이거 그대로 살려봐. 1, 4, 7, 10 13이 같은 거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11 또 14까지가 같은 거지요. 그 다음에 얘는 9 3 더하면 12, 15까지가 같은 거지요. 그러니까 이 값들을 갖다가 싹 다 더하면 되잖아. 그러면은 이 값하고 이 값만을 더해서 5배를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F1과 F2와 F3은 직접 구하자 이거죠. 그럼 F1 구하자. 자, F1은 어떻게 되는 거야? 오메가 바 더하기 1분의 오메가의 제곱이지요. 맞죠? 그럼 F2는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1분의 오메가의 4제곱이지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리가 오메가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오메가의 4제곱은요. 오메가로 바꿀 수가 있지요.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F3은 2분의 1.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오메가 바의 세제곱 더하기 1분의 오메가의 6제곱이 되는 거고 이 새끼는 그럼 1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 새끼도 1이 되니까 이 새끼의 값은 그냥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럼 얘네 둘만 더해서 거기에 2분의 1 더해서 5배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오메가 바 더하기 1분의 오메가 제곱이고요. 여기가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1분의 오메가가 되는 건데 그럼 실제로 이 오메가를 우리가 넣고 문제를 풀 게 아니라 여기서 알 수 있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얘가 0이 될 때 x의 값을 오메가라고 한 거니까요. 우리가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인 0이 되는 거고요. 오메가 바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도 0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오메가 바 더하기 1을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제곱으로 봐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친구를 갖다가 우리가 뭘로 볼 수 있는 거냐 하면은 마이너스 오메가 바로 봐도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방식은 똑같은데 그럼 여기다가도 우리가 마이너스를 이렇게 곱해준 상태에서 여기다가도 오메가 바를 곱하고 여기다가도 오메가 바를 곱하면 어쨌든 오메가 바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와 오메가 바가 되는 거네요. 이렇게. 그럼 이 친구는 또 얼마가 되는 거예요? 오메가와 오메가 바를 곱한 거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한 근을 오메가라고 하고 또 다른 한 근을 오메가 바라고 하면은 오메가와 오메가 바를 곱하게 된 거는 근과 교수의 관계에서 1이 되니까는 요 새끼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냐?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메가에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1은 또 뭐가 되는 거냐 이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오메가가 이렇게 되는 거니 이렇게? 됐죠? 그럼 우리가 구할 거는 최종적으로 오메가 바 제곱분의 마이너스 오메가의 5배를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뭐 관계가 없어요? 지금 나올 수 있는 게? 오메가와 그냥 오메가 바 더하기 1이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제곱이라고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제곱 이렇게. 그러면 거기서 오메가 분의 오메가 바가 뭐가 나와요? 답이? 거기서 오메가 바가 오메가 분의 1이니까 오메가 바가 오메가 오메가 분의 1이니까 얘를 오메가 그래서 제곱분의 1로 보고 거기에 마이너스 오메가. 그래야 이게 더 빠르겠네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정리해서 가시면은 네, 답이 나오겠죠. 그렇죠? 오메가가 오메가 제곱 아니에요? 오메가 바는 오메가 반은 오메가 제곱 그렇게 가겠죠. 왜 그러냐면 이게 얘랑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또 누구랑 엮어야 되냐면 오메가 세제곱이 1이라는 걸 엮으면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분의 1인데 오메가 분의 1이 오메가 바니까 얘가 오메가 바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는 오메가 바는 오메가 제곱. 그렇지. 그러니까는 오메가의 제곱은 뭐 오메가 바분의 1로 봐도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메가를 2번 곱하면은 그거의 켤레인 오메가 바가 나온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